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위주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썰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하나 거쳐서 들은 이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독으로서 못 만나봤지만 그래도 코치로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을 봤던 분이 또 순위에 올랐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지금 뭐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뭐 좋은 또 능력을 가지신 감독님도 많은데, 제 기준으로서는 좀 세월을 아우르면서 성과면에 있어서도 뭐 모든 분들이 좀 인정할 만한 그런 감독을 5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떠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메시지를 남겼느냐, 그리고 또 시대를 얼마나 앞서갔느냐. 뭐 시스템이 바뀌었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축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것도 우리가 또 우리 입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 거야. 나오려 했는데 이제 찬스를 좀 드린 거구나. 근데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전문가니까 쭉쭉쭉쭉 이게 뽑아내는 게, 이게 잘 드세요. 이게 너무 정보가 세기 때문에 미리 안 얘기하잖아? 다 얘기한다. 알겠습니다. 탑5 5위. 마방 코엘류. 코엘류 감독. 자기가 생각하는 색깔을 못 입힌 거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술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감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 같았어. 할아버지, 이게 나는 좀 작은 아버님. 그러니까 그 표현이 할아버지, 작은 아버님 같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다정다감해갖고 항상 어려운 선수한테 먼저 다가가는 이런 모습이, 좀 저는 감독을 보는 게 전술적으로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선수를 판단하고 또 피부 색깔이 다른 나라의 선수들을 좀 감싸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수를 직접 했기 때문에 느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더 한국에서 성공을 해서 오래 계셨으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감독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5위를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쇼크가 많았습니까, 당시에? 2002 이후에 좀 뭔가 너무 큰 성과를 이루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었고, 자발적화 시키는 거에 중간점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라 코엘류 감독의 의도를 좀 잘못 파악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감독 입장도 카리스마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안아주는 리더십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좀 뭔가 선수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카리스마와 뭔가 이 부드러움을 중간쯤으로 같이 끌고 왔으면 정말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선수한테 다가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주고 지도하는 모습을 볼 때는 뭔가 저는 좀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저는 되게 존경심이 들었던 감독님이신데, 그래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좀 더 잘해서 좀 성적이 좋아서 좀 더 오래 하셨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감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는 오히려 좀 재밌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한 글자를 하나 본 것 같아요. 지금. 첫 자만 알려주세요. 큐? 저는 터키프 뽑았습니다. 기네슈 감독님이요? 네. 사실 이 정도 커리어의 외국인 감독이 이 한국의 프로팀 감독으로 왔다는 거에 좀 놀랐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팀을 변화시켜낸 모습을 봤을 때 발탁도 그렇고 기용도 그렇고 또 뭐 팀 운용하는 거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좋았죠. 네,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서 인터뷰를 좀 함부로 하시는 거 빼고는 엄청 좋았던 분이죠.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같은 팀에 있었고, 어쨌든 FC 서울이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우승을 많이 했던 팀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울산이라는 팀이 또 멤버 구성 자체도 타이틀도 좋았고, 못 가져갔죠. 서울이 우승을 못했죠. 울산에 또 그때 또 건방지면서도 좀 잘했던 친구가 앞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뭐 아주 시원하게 얘기는 막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 박종환 감독님을 5위로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멕시코 이제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 우리가 이제 4강에 올랐을 때 또 국민적 영웅으로 박종환 감독님이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좀 강압적이기도 하지만 뭐 본인만의 철학을 갖고 또 그런 성적을 냈고, 그 이후에도 성남이라는 팀이 1993년, 94년, 95년 K리그 3연패하는 데 있어서의 또 감독으로서 박종환 감독님이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5위로 박종환 감독님을 뽑아봤어요. 저는 박종환 감독님하고 인연은 없지만 축구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종환 감독님은
이 패턴의 전술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번 하면 딱 그냥 1번. 조직적으로 1번 하면 어디 주고 어디 그게 주고. 내가 좀 몰라.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이게 뭐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저도 들은 거니까 이 리베로 그 명보용 자리에 리베로가 잡으면 20번 그러면 일단 센터백도 벌려갖고 자기 멘트 끌고 가고 미드필드 끌고 가고 다 끌고 가서 가운데로 치고 홍해 가려는 홍해 가지 그치 치고 가는 게 있었다고 획기적이긴 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걸 써먹었어요. 아직까지 마지막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게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박종환 감독님께 배운 이제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약간 패턴 훈련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선수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을 이렇게 좀 잘 챙겨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금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그런 면이 괜찮은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네. 뭐 순위는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박종환 감독을 뽑은 것 같고 네, 그래서 5위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4위 가볼까요? 저희가 뽑은 4위는 최강희 감독님. 최강희 감독님. 나이를 먹으면 태물 취급을 좀 받거든요. 솔직히 좀 왜냐면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보다는 근데 최강희 감독님이 그래도 첫 번째 이제 전북에서 나이 든 선수들의 대우가 참 좋았다. 뭐 동국이 형이 뭐 그거에서 뭐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 동국이 형뿐만 아니고 상식이 형도 있고 막 이런 형들이 성적도 내고 그 선수가 꽃을 피게 만들었던 그게 제가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다 뭐 형도 나도 은퇴를 해봤지만 은퇴하기 마지막에는 좀 제 자신이 젊었을 때 저만 상상했을 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보여주고 더 하고 싶지만 좀 그런 게 안 됐을 때 그래도 감독님들이 괜찮아. 넌 할 수 있잖아. 라는 이런 말 한마디가 저는 진짜 선수를 다리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잘하신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좀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고. 4위로 최강희 감독님을. 네네. 저는 지금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이창환 감독님이라고. 네, 이창환 감독님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 그럼요. 이름 들으면 알 텐데 3년간 13차례 우승을 만드셨더라고요. 고대에서. 그러고 나서 1987년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죠,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이제 대우 로얄즈인데 역대 최연소 만 37세에 대우 로얄즈의 팀을 맡아서 우승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국가대표 코치, 그렇지. 또 A대표팀 감독도 하시면서 현 동아시안컵 우승도 1991년도에 또 우승을 차지하셨고 1997년에는 대우 로얄즈가 트래블을 달성했는데 이때 트래블을 달성할 시에도 이 이창환 감독님이 대우 로얄즈를 또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환 감독님을 4위로 저도 직접적인 뭐 이렇게 제가 사제지간도 아닌데 이창환 감독님이 대단한 성과를 내셔서 저는 4위로 꼽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정종용 감독님. 정종용 감독님, 네네. 남자 축구로 피파 주간대회 결승까지. 네. 그 공 하나. 네. 그 공 하나고 그리고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고 또 2019년에 20세 이하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 역시도 그렇죠. 그렇게 순조롭진 않았거든요. 나도 인천에 있을 때 그 이랜드랑 이제 태국에서 연습 경기를 뛰는데 좀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 초네요, 올 초. 예. 올 초죠.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감독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안 됐는데도 이 선수들이 전술을 이해하는 거를 보면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를 느꼈고 그다음에 20세 그 월드컵을 봤을 때는 스타가 되는 친구들을 잘 요리하는 것도 감독의 저는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게끔 운동장에 나가서 배치하고 또 뭐 심리적으로 도와주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정용호 감독님을 좀 인정하는 편입니다. 네네. 제가 드리는 3위는 굉장히 좀 의외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고인이 되신 핀베어백 감독. 베어백 감독님. 그리스전에 이제 골을 넣었을 때도 제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왜냐면 해외 가겠다고 좀 약간 혼자 막 우기는 그런 상황에 대표팀이 이제 발탁이 됐는데 전화가 왔을 때도 이제 제가 대표팀에 갈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너 해외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너한테 좋은 기회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핀베어 감독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경질과 뭐 이런 사이였었는데 다른 걸 떠나서 한번 펼쳐봐라. 이런 그러니까 따뜻함이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히딩크 감독님이나 이 아드보카트 감독 때 핀베어백이 수호 코치였었거든요.
많은 이제 이들이 알겠지만 전술적인 면은 핀비어 감독이 다 있습니다, 솔직히. 예. 유럽 감독님들은 이게 딱딱딱딱 뭐가 이게 자기만의 이제 위치에서 뭔가 이게 맡아주는 이제 서로 간에 있을 때 분업이 되겠죠. 분업이 때 전술적인 거는 핀비어 감독이 굉장히 많이 해서 뭐 팀을 많이 바꿨고 그래서 성적이 났을 때 자기가 맡았을 때는 솔직히 성적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그런 한국 축구의 변화를 일으킨 감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3위에 3위로? 핀비어 네. 감독을 네. 넣습니다. 네. 저는 3위가 네. 김학범 감독님. 김학범 감독님이죠. 아, 김학범 감독님도 대단하신 분인 것 네. 같아요. 약간 굴곡이 있었어요. 네. 네, 굴곡이 광주도. 성남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하다가 네. 그 이후에 다시 뭐 강원 맞고 네. 그리고 또 광주 광주. 어떻게 보면 그게 정점을 찍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은 되게 연세가 있고 이러면 거기서 이제 커리어가 끝나는 네. 그렇죠. 게 어떻게 보면 네. 일반적일 수도 네. 있잖아요. 너무나 냉정한 세계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화려하게 복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화려하게 아시안 게임 전에 네. 복귀하시고 지금 또 올림픽 도쿄 그럼요. 준비하고 계시고 올해 1월 열렸던 또 아시아 챔피언십 그러니까요. 거기 때도 네, 우승을 하시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뭔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3위로 이제 최강희 감독님을 네. 꼽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K리그에서 전북이라는 팀이 그럼요. 최강희 감독 부임한 이후에 리그에서 첫 우승을 따냈고 중국으로 가시기 전까지 6번의 우승을 또 전북에게 선사를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던가 뭐 전북이 지금 현재 K리그에서 2010년 이후에 가장 강한 팀으로 만든 게 또 최강희 감독님이 전북과의 하나 역사를 만들어서 저는 짧게 그냥 최강희 감독님을 3위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위 2위. 김정남 감독님입니다. 김정남 감독님. 그래서 워낙 인자하시고 뭐 훈련에서 사실 막 이 라커룸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라커룸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 기억이 없어요. 저희가 지고 있더라도 왜냐면 선수들한테 넘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 탓을 하지 않으니까. 절대 김정환 감독님을 보면 지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죄송해서. 그런 마음이 네. 들게끔 저를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지면 제가 왜 화가 나고, 지면 뭐 아까 기네시 감독이 왜 그런 인터뷰 때 왜 화가 났냐, 그게 다 저가 아니고 김정남 감독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기면 선수들도 좋지만 감독님한테 뭐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힘들었거든요. 이천수를 컨트롤할 정도면은 최고의 감독이다. 2005년이 울산현대가 K리그에서 마지막 우승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당시가 주장이 저였고요. 그래서 주장이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또 많이 했었다. 이런 역할을 뭐 저는 했었다라고 좀뭐 말씀드리고 더 얘기는 싶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05년에 이제 MVP 탔는데 안 하겠습니다. 사실 그 MVP도 옆에 조력자들이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으니까 없었어요. 혼자 그래서 또 그 주연을 만든 조연들이 밑에서 좀 받쳐줬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님도 김정남 감독님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위로 김정남 감독님을 꼽아봤고 그렇죠. 박찬호 의원님이 뽑은 2위는 저의 2위는 고 이강종 감독님. 이강종. 네, 이강종 감독님을 왜 2위로 뽑았냐 하면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이광종 감독님보다 더 잘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축구 팬들이나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광종 감독님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을 때도 그렇고 재미의 부분이죠. 재미 부분이 네. 막 지지부진하나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우승하는 팀이 세계에서 몇 팀이나 될까? 특히나 국가대표라는 레벨에서 결과를 갖고 있는 감독, 그건 최고의 감독이죠. 솔직히 우리 또 아시아권에서의 시합은 저희가 유럽이랑 할 때는 과정은 갖고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왜냐면 우리가 약하니까 결과보단 과정을 갖고 올 수 있는, 왜냐면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오면 과정에 대한 건 아름다움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이다 하기 때문에 과정도 결과도 다 갖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다른 팀들은 다 내려서고. 젖잘싸가 안 돼. 안 돼요. 아시아에서. 네. 다른 그래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갖고 온 이강경 감독님도 저도 이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위는 이강종. 저 대망의 1위만 남았네요. 네네. 1위만 남았네요. 이제. 1위는 어떤 분을? 이천서 보면 이제 1위는 히딩크. 비딩크 감독님. 네.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지식이, 유럽 축구에 대한 지식을 빨리 이렇게 전달해 주신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
피지컬 훈련은 그 쿠퍼라고 초제고 그냥 한 바퀴에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1분 안에 들어오면 돼.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바퀴를 12분인가 이렇게 뛰는 이거를 계속 했다면 요즘에 그냥 간단히 삑삑이라고 이렇게 삑삑하는 이거 고강도로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회복하면서 빠르게 뛸 수 이제 있는 훈련들은 그때 처음 이것도 이제 받는 히딩 감독님 때 처음 와갖고 했던 거고 지금 입시도 그거 다 해요. 입시 체육도 이거보다는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셔서 하고 그 뒤에 한국판의 축구가 모든 축구를 준비하는 것부터 뭐부터가 다 바뀐 거예요 지금. 그게 축구만이 아닌 모든 체육에서도 다 바뀔 정도면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고 후대에도 큰 이제 거를 주셨다. 저도 그래서 1위를 꼽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처음 발탁될 때는 아마추어 신분이었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저는 뭐 올림픽 대표팀도 한 적이 없었고 청소년 대표도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과감하게 또 히딩 감독님이 발탁을 해주셨어요. 그런 게 학연 지연도 전혀 이제 그걸 없이.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기량으로. 그때 히딩 감독 처음 욕을 먹었던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때가 굉장히 획기적이면서도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 쉽진 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았죠. 네. 쉽진 근데 마지막쯤에는 약간 익숙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논란은 사실 처음에 제일 많이 됐었고, 많이 있었죠. 논란은 많이 처음에 제일 네. 많이 있었고, 나중에 갔을 때는 저분이 선택한 거니까 한번 믿어볼까? 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죠. 한국 축구 미래에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만큼 더 전달이 됐을까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1위를 뽑은 거랑 딱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히딩 감독이 해주셨던 게 굉장히 많고 이 1위는 크게 의견이 의미가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네, 저는 근데 한 포인트가 저는 그 관점에서 전 니폼니시 감독님. 리버닝 씨 저는 이분이 혹시 부천 서포터시셨어요? 맞아.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이유도 부천이니까. 그런 부천 이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90년대 후반에 감독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강조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팬들을 위한 축구를 해야 된다. 팬들을 매료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축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 하면 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지 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지도 철학이 잘 뿌리내려서 그런지 이제 부천 출신 감독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같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계신 분도 많고 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은데 후대에 남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니폼니시 감독을 얘기하는 K리그 감독님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지도를 배웠던 분들은 니폼니시 축구다. 뭐 기자분들도 하잖아요. 니폼니시의 뭐 그거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제가 후대 이름이 나는 분들은 당연히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뭐 마무리를 지을 때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건 진짜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저와 이제 이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안 나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 저희가 그래도 재밌게 저희 생각을 표출한 거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